안녕하세요. 종이로 된 책을 사랑하는 그레이스의 위대한 책장 자이언트 트리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일푼에서 700억 기업체를 키운 비즈니스의 지혜 김밥 파는 CEO를 소개합니다. 김승호 회장의 이야기에는 진한 감동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 김승호 회장의 책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초창기에 발간된 이 김밥 파는 CEO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수많은 사업의 실패와 좌절에 쓰러져 다시 일어서지 못할 때 그 어려움에 처했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특유의 열정과 노력이 오늘날의 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확실하고 치열하고 때로는 개인에게 매우 불친절한 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패배는 실패가 아니라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큰 희망의 메시지. 그레이스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닥친다면 거기가 바로 시작점이다. 이 법칙은 주식이나 사랑이나 전쟁이나 인생에도 예외가 없다. 20여 년 이상 된 미국 초기 한국 이민자들은 바다까지 휩쓸려간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었고 그래서 가느다란 연줄만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곤 했다. 그런 연줄조차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종교까지 받아들이면서 한인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미국 안으로 들어간 자들의 성공담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온다. 약품 도매상으로 성공한 이혜정 씨는 사거리에서 가방을 팔던 사람이다.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했다며 비웃음을 받으며 시작한 사업이 6년 만에 연간 6천만 달러의 매출 규모로 컸다. 아버지가 벼룩시장에서 티셔츠를 파는 동안 계산대에서 일하던 꼬마는 어느새 변호사 협회 회장이 되었다. 엘레바마 시골로 돈 벌러 간 박성환 사장은 3만 제곱피트 크기의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4개나 가지고 있다. 그런 시골까지 뭐 주워 먹으러 가느냐고 조롱하던 친구들마저도 뒤늦게 그를 따라갔다. 사업이란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함께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내가 언젠가 콜로라도의 한 슈퍼마켓 체인과 거래를 해보려 했더니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어쩐지 그렇게 좋은 매장에 아직까지 어떤 회사도 들어간 흔적이 없더라니. 나는 아랫직원에게 도저히라는 단어를 빼고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운영 대행이 아닌 임대 형식을 통한 입점 형태를 생각해냈다. 덕분에 노조 때문에 개업이 안 되는 지장을 다 찾아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직원이 이야기했다.
조지아주에 마음에 드는 한 슈퍼마켓 체인이 있는데 벌써 경쟁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더 좋지. 우리가 그들에 비해 무얼 더 잘하는지 비교할 수 있겠네요. 플로리다는 너무 더워서 김밥이 과연 팔릴까요? 무슨 소립니까? 바다가 있으니 해산물에 거부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 캘리포니아는 경쟁자가 많습니다. 아, 네. 그럼 시장도 크다는 이야기군요. 애리조나는 위생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입점해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벌써 누군가는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만 까다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겐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비관주의자는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한다. 비관이 눈과 생각을 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관주의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개를 돌리면 뒷그림이 보이기 때문이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를 함께 보낸 아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는 사업가의 아내라서 참 좋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한다. 내가 평범한 월급쟁이였더라도 꼬박꼬박 모아가면서 살림을 잘 했을 테지만 사업가로서 항상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희망 자체가 너무 유혹적이라고 말한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나 역시 월급 생활을 했다면 인생이 얼마나 지루했을까 생각한다. 정해진 것 이외에는 무언가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은 생계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대신하기에는 무언가 매우 아쉽다. 나는 직원들을 비롯해 고용자 대부분은 이런 아쉬움이 있으리라 짐작해 본다. 그러나 내가 아끼는 직원들이 월급 생활자들이 희망을 저당 잡히고 급여로 살아간다고 해서 회사를 다 나누어 줄 수도 없는 일이다. 비록 이러한 점을 안타까워한다 해도 나는 사업가이지 결코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선사업가의 동정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모두의 직업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나의 수입은 내 가족의 미래를 저당 잡혀가면서 이룩해 낸 것이다.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는 고배당을 받는 것이 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 수 있는 자라면 걷는 자들에게 날개를 떼어주기보다 그들이 함께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배를 가진 선주는 고기잡이가 끝나면 선장과 선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비율을 정해 고기를 나누어 준다. 비록 비율은 달라도 만선으로 돌아오면 전체의 파이가 커져 배분도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사실 몇 명의 사업가가 투자 비율에 따라 동업을 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급여 이외에도 회사 전체 이익의 10%를 배당금으로 지불해주고 있다. 직원들은 나와 동업자가 된 것이다. 각 직원의 공헌도와 직책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기마다 배당을 이루어준다. 직원들은 회사 안에서 각자 독립적인 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모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독립사업체로 분리를 시켜 파트너 형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하도록 계약을 맺어주기도 한다. 나는 직원들이 사실은 월급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가길 바란다. 탐욕이라 함은 한국에서는 등한시되어지는 덕목일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결코 늙지 않는 유일한 열정이다. 나는 직원들이 적절한 탐욕과 나라는 사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듯이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내가 사장이 되고 싶은 미래 사업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도 사장과 사원의 시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다. 가구 공장 직원들 눈에는 바닥에 떨어진 나사 하나가 그저 120원짜리 부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사장의 눈에는 어떤 의자 하나가 반품 들어오면 8만 원의 손실이 생길 것을 계산한다. 직원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사장은 아무 때나 나갔다가 아무 때나 들어온다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사장은 밖에 나가 있을 때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장들에겐 겁이 없고 강단 있게 행동하나 사실은 항상 새가슴이기도 하다.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직원들이 그만두면 어쩌나 하는 걱정, 지불할 대금에 대한 압박감을 항상 안고 산다. 불행히도 이런 불안감을 다른 이에게 들키면 사태가 악화된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한다. 이렇듯 사장은 연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때로는 닥쳐올 위험을 예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직원들은 사장을 비난하고 사장을 리더십에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장은 시간이 지나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아량도 겸비해야 된다. 위기가 지난 다음에는 누구나 현명해지는 법이다. 그러나 위험이 닥치기 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도 여러분은 배워야 한다. 사장은 무엇보다도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하지 못하면 유능해야 하며 유능하지 못하면 자본이라도 많아야 한다. 부지런하지도 유능하지도 자본도 없으면서 사업을 하면 아내와 자식 그리고 직원들만 신나게 고생을 한다. 나이가 어려도 안에서는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고 나이가 많아도 밖에서는 동생 노릇을 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보다는 언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에 사업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도 배워야 한다. 서글픈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자리를 막론하고 최고의 지도자는 아랫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우정을 맺을 수 없다. 선택에는 책임도 따른다. 당신의 아랫직원은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라면 모두 당신에게 넘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장은 정말 끈기 있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라 당신의 직원이라는 것도 각오를 해야 한다. 솔선수범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당신이 솔선수범을 한다면 직원들이 따라올 거라고 기대하면 아직도 순진한 것이다. 솔선수범을 하면 대부분의 직원은 자기 회사니까 혹은 원래 성격이 까다로우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 결국 도와주려고 시작한 일과 모범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일은 전부 당신의 일이 된다. 조직이 커지면 때로는 감정적이고 명분을 내세워 사람의 주목을 끄는 유능한 직원이 나오기도 한다. 만약 이 순간에 냉철하지 않으면 당신은 회사를 날릴 수도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직원들은 회사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고 분란을 통해 끊임없이 주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당신은 왜 사장을 하려고 하는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속물스럽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여러 사람에게 직업을 줄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고상한 이유를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것의 좋은 점은 누군가로부터 또는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모든 불안을 안고 사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냐 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자유는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극히 현실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이 사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아내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런 말이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이번 달 통장에 돈이 남았습니다. 가 된다. 그렇다. 내가 말하는 자유란 통장에 돈이 남아있음을 알 때 느끼는 그 자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걱정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내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알 것이다. 내가 공부를 곧잘 하는 큰아이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과도 잘 지내야 한다. 세상에 나가면 그 공부를 못하는 친구 밑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세상이란 잘 짜인 그물처럼 해과 열을 맞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길을 달리는 자전거처럼 느닷없이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리며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문제나 일으키고 가까스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둘째 놈이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사회에 나온 이후부터는 모든 것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에 비슷한 규모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교육 수준과는 전혀 비례되지 않는다. 특별히 창업자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더더욱 미비하다. 그들은 치고 빠지는 순간을 잘 포착하고 명분과 실리를 교묘하게 주고받을 줄 알고 위험도 이용할 줄 아는 재주를 가졌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사업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육받은 관리직 직원들로 채워져 나가며 오너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사업을 잘하는 친구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해진다. 사업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직감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감은 독서, 사색, 여행,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내가 바둑을 두는 동안에는 보지 못하는 문제를 훈수를 두는 사람이 알아내듯이 독서와 사색과 여행과 놀이는 나를 내 인생의 훈수꾼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학업 과정이라고 해도 이러한 직감을 배우지 못하면 유명한 사업체는 대부분 경영학 교수가 경영을 맡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무엇을 결정할지 배우고 사색을 통해 언제 결정할지를 배우고 여행을 통해 어떻게 결정할지를 배우고 놀이를 통해 결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면 사실 어떠한 일, 어떠한 자리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진리가 없다. 이것이 학교 성적에 따라 인생의 성공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이다. 네, 여기까지 김밥하는 CEO를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저의 가슴을 또 감동시킨 여러 가지 다른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이 책을 한번 만나보시고 이 안에서 어떻게 김승호 회장이 상상을 통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성장을 했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바라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삶에서 큰 성공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